부차 정장음당 도량신은 덕출연 공양불 광대장응구선 역해탈문하니라. 다시 또 정장음당 도량신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넓고 큰 장응구를 나타내는 서원의 힘이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도량신이란 사람과 모든 생명들이 사는 생활 환경을 맡아서 관장하는 신이다. 도량이라는 말은 본래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도를 얻은 장소를 말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맨 처음 정각을 이루신 장소 저 굿다가야를 보리 도량이라 하였다. 그 뜻이 차츰 확대되어 도를 얻으려고 모여서 수행하는 장소인 사찰과 그 외에도 모든 수행자들이 모인 것을 다 같이 이루기로 하였다. 그러나 환경의 안목으로 보면 첫째가 보리도랑하는 것이 없고 사람마다 생명마다 수행자가 없기 때문에 전 시방세계가 모두 도랑이다. 시방세계가 모두 도랑이라면 첫째가 모두 도랑신이며 두두물물이 모두 도랑신이다. 그러므로 도랑신이 어찌 신이 아니며 보살이 아니며 부처님이 아니며 법을 얻은 다음에 아니랴. 법을 얻은 내용의 부처님께 공양하는 넓고 큰 장구를 나타내는 서원의 힘이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6년간 고행을 끝내고 굿다가야라고 하는 곳 큰 나무 및 7일간 명상에 들었다. 그리고는 정각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곳이 보리도랑이 되었고 그 나무는 보리수가 되었고 그 바위는 금강보좌가 되었고 그때 깔고 앉았던 푸른 길상초가 되었다. 이 모두가 부처님께 공양하는 큰 장구들이다. 이 함경을 3-7일간 설법이라고 해가지고 첫 7일은 뭐고 두 번째 7일은 뭐고 세 번째 7일은 뭐 어떻게 설했다고 하는 전통적인 청량국사라든지 계한스님이라든지 각가지 예스님들은 그렇게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근데 지금 이제 경전 성립사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그냥 끌어서 부스럼이라고 나는 그렇게 판단해버리지. 네. 끌어서 부스럼이고. 뭐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처음에는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품이 있을 것이고, 그제? 100년 후에 만들어졌던 품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는 다 짐작이 간다. 그 당시는 과학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보더라도 학문적인 지식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접근하기가 조금 옛날 사람이라서 접근하기 좀 뻑뻑한 부분들이 있어요. 옛날 사람에서 지금 사람보다 다 똑똑하고 훌륭한 건 아니거든. 오히려 지금이 더 훌륭한 게 많거든. 예를 들면 내가 많이 아느냐, 원효 스님이 많이 아느냐라면 지식적으로 내가 좀 많이 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원효 스님은 이수신 장군보다 일찍이 태어났기 때문에 거북선을 몰라. 원효 스님께서는 일찍이 가셨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모르시고 비디오도 모르시고 비행기도 안 타보셨고 KTX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싹 다 원효 스님보다 많이 알아. 근데 실대 없는 걸 많이 아느냐, 실대 있는 걸 많이 아느냐, 이게 문제점이지. 하다 못해서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그분들은 모르잖아, 그지? 그리고 기업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해외여행이라든지 전부 얼마나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물리적인 그런 여행도 해야 되겠지만 그럼 내면적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 원인만큼 심리적인 여행을 했느냐? 그러면 불리한 건 얘기 안 하면 돼요. 그렇게 옛날 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도 계시지만은 현재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경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잘못 해석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들어 있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문제지. 이 마음 자체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 생각해요. 마음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양하게 해석하잖아요. 불교도 종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자꾸 견주어서 얘기해야지. 일간에 내가 얘기를 했죠. 하두를 들다 안 되면은 하두가 잘못됐다고 막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독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약초에 독이 있다 하더라도, 부항 같은 거. 그지? 그런 걸 이제 뭐 뜨겁게 해가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먹으면 또 괜찮잖아요. 식화 먹으면 사람도 그 사약 먹듯이 죽잖아. 죽죠. 어떤 거는 먹을 때 뜨거운 상태에서 먹어야 될지, 식혀서 먹어야 될지, 어떤 거는 식은 상태에서 먹어야지 뜨겁게 먹으면 또 안 되고. 왜 그쪽에 숙제한 같은 거 해가지고
무 숙주랑 먹고 난 뒤에 무 먹으면 애들이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한약 잘못 먹으면 머리 셌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렇게 되듯이 그걸 제때에 잘 취득해서 솜씨를 발휘해서 시절 인연에 맞춰서 먹으면 되는데 그걸 솜씨 못해서 그런데 그걸 무 탓을 하면 안 되고 뭘 탓을 해야 돼요? 그걸 먹은 자기 자신을 탓해야지. 예를 들어서 개가 무 같은 거 막 씹어 먹어도 또 되는데 무 푹 삶아가 줬을 때 개가 확 씹었다. 그럼 이빨이 어때? 맞아요. 빠져버리지. 그지? 무 탓이 아니고 그때 물었던 지잖아요. 네. 뭐든지 정면을 부딪혀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종치는 저 망치 있잖아 그거 그 통나무 정면을 부딪혀서 그거 대가리 박아보면 왜 이렇게 되나? 머리 깨지지. 그럼 그러한 경계가 앞에서 내 앞에서 탁 밀고 올 때는 어떻게 돼? 상불경 보살처럼 피해버려야 된다. 우선 똥이 더러워서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는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안 피해야 될 자리도 있고 피해야 될 자리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문상을 가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옛날에는 예의범절이 아주 그 엄준할 때잖아. 우리나라 유교 문화라서. 그러니까 그 이제 조카 이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삼촌이 니 저기 저 상가집에 가면 내 따라만 해라 했잖아. 내 따라만 해라. 그러니까 이 삼촌이 조금 연세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저기 문지방에 걸려가지고 넘어져 버서 그렇게 조카가 따라가다가 넘어져야 되는 줄 알고 문지방에 걸려가지고 그 저기 빈소에 가다 앞으로 같이 한번 자빠지고 그 나오다가 삼촌이 키가 좀 커. 에? 그 옛날 문은 좀 작잖아. 머리를 탕 박으니까 그냥 또 키가 작은데도 점프해가지고 그거 박는다고 머리를 쾅 박고 나오고 그러더라고. 옛날 그런 얘기가 있어. 양반 흉내 내는 그런 얘기들. 그래가 뭐 또 돈 주고 옛날 양반을 많이 샀거든. 그 우리가 신분사회 우리가 불과 해방된 지가 얼마 되질 않아. 우리 어릴 때도 그 짜매한 애들이 박서방, 김서방이라고 머슴을 그래 불렀다고. 저 아버지 뻘 된 사람 있잖아요. 아버지 할매 뻘 된 사람도 뭐 아버 뭐라고 이렇게 했다니까. 기아집 있는 마을에는 다 그렇게 불렀어. 희한하다고. 우리가 그 신분이 해방된 지가 얼마 되질 않아. 양반 쌍놈, 양반 평민이. 양반이라고 하는 거는 문반, 무반이라. 호반은 무반이고, 용반은 문반이거든. 그래, 뭐, 사람들이 그때 매간매직을 해가지고 돈 좀 있고 그러니까 양반 징표를 하나 더 사가 상각이라고 결혼하는데 이제 갔다가 한 상 큰 상 딱 차려주는데 쌍놈들은 앉아서 쌍놈이라는 좀 이상하지만 일반 평민들은 앉아서 그거 뭐 양반 자리라고 하지 양반 뭐라면 양반 자라나 뭐라 양반 다리에 다리 팩 꼬고 앉아 있지를 못하잖아. 뭐 양반들 앉아서 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게 몸이 익숙하잖아. 여러분 이제 가기를 같이 저렇게 휘돌아 다니다 선방에 앉아 있지. 다리가 터져나간다. 다리가 저기 뭐가 대퇴부 다리 있는 데 있잖아. 앉아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선방에 지금 가서 8일이나 10일 앉아 있으면 상기가 돼서 죽어본다. 앉아 있는 것도 자꾸 경반대 이때 앉아 있는 연습을 해야 돼. 보면은 누워 있는 걸로 종기를 잡아. 앉아서 계속 자꾸 그 저녁에 상경 지나고 그러면 여름에는 저 마을에 나가 있는 학인들이 많았거든. 지금은 이 양반이 표조가리를 주고 양반 저걸 사놓으니까 다리가 그거 양반 다리 흉내는 내고 앉았는데 어떤 놈 조금씩 다리가 피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상을 탁 그래서 차붙다. 일부러 양반인가 아닌가 싶어서 옛날 사람들 오면은 그냥 하중에 앉혀놓거든. 선방에도 그리고 강당에도 저 행자 때 여러분들 그 경험 안 했어요? 꿀 앉아가지고 2시간씩 막 이렇게 섭이식이지. 그럼 막 화끈화끈 하잖아. 찐해지는 건 고소하고 그지? 다리에 열받으면 막 신경질나고 막 그런다. 그래도 그거 다 참고
그러다 이제 절하면서 몸을 부드럽게 해서 조복받고 선방에도 그렇게 척추도 굳어지고 뭐도 굳어지고 선방에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앉아 있는 사람은 쉬운데 안 앉아 있던 사람은 영을 쓰고 앉아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평상시에도 중답게 조금 앉아서 좀 잘 지내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앉아 있지를 못해. 얘기는 다른 데로 쭉 흘러갔다 왔지만은 무늬만 중해가지고 그걸 독고사라 그래. 머리만 깎고 있고 성분만 또 갈아입혀 놓고 독고사 몸 쓰는 거야. 한경을 논할 때는 한경을 논하고 뭐 어디 사성제를 논할 때는 사성제를 논하고 참선을 논할 때는 참선 자리에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관심해가지고 섞여서 살아야지. 바둑 두는 자리 가서 바둑을 뭐 하점이 어딘지 천원이 어딘지 뭐 저게 세력바둑인지 실리바둑인지 닭개미야가 누군지 후지사화가 누군지 조근혜가 뭐 조치훈이가 이창호가 누군지도 모르게 김지석이 이세돌이가 뭔지도 모르고 무식하게 그렇게 사는 모양인. 여러분들 지도자급이니까 밑에 것은 모르더라도 고급스러운 건 다 알아야 돼. 한경 같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학문적으로 보다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거든. 이런 걸 누가 이 세상에 만들 수 있겠나? 못 만든다. 옛날 성인들이 다 걸어갔던 길이고 원효스님은 보살이라 하잖아. 보살. 원효스님은 스님이라 이전에 보살이라 하죠. 스님의 상태를 능가. 보살이 갔던 길이고 의상스님은 중국에서 뭐라 하냐면 열애라 그래. 열애. 의상스님을 열애라 한다니까. 원효스님을 팔찌 이상 보살이라. 인도만 미륵보살, 뭐 천친보살, 용수보살, 마명보살 있는 게 아니고 대성불교의 이 땅에 한국에 계셨던 보살 두 분이 원효보살, 의상보살이라니까. 예? 스님의 상태를 스님이라면은 성문 영가 혼자서 뭐 참선해서 깨닫고 이런 거는 성문이라냐 성문 영각이라 하고 참선방. 그걸 갖다가 넘어가서고 남들에게 자리 있다 하는 거. 새의 두 날개처럼 여조 양이처럼. 자, 그 다음에 수미보강 도랑신은 덕현 일체 중생 이거 그거 아니다. 수미보강 도랑신은 모든 중생 앞에 나타나서 강대한 보리행을 성취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보리행이란 깨달음의 행위며 지혜와 자비의 행위다. 지혜와 자비의 행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다. 일체 중생 앞에서 그 중생들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받들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곧 강대한 보리행이다. 스님께서 해석을 잘못해놨는데 이거 각일이 빼고 이래야 된다. 내음 당상 도량신은 일체 중생의 마음에 즐기는 바를 따라서 꿈속에서도 부처님을 보기 위해서 설법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불법을 전한다는 뜻에서 많은 설법을 하자면 경전의 내용과 같이 꿈속에서도 부처님을 보게 하기 위하여 설법을 하는 정성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보살은 불교가 좋고 불법이 좋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꿈속에서도 부처님을 보고 불교를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우하묘한 도량신은 여러가지 버리기 어려운 온갖 법의 장엄거를 빛처럼 내리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버리듯이 주기란 대단히 어렵다. 만약 버리듯이 베풀 수만 있다면 그 공덕도 또한 무량하다. 그러므로 보살의 6가지 덕목 가운데의 제1은 보시이다. 조계종의 소위경전은 금강경에서도 보시를 특별히 강조한다. 온갖 법의 장구를 장마철 비가 퍼붓듯이 베풀고 나눌 수 있다면 그 공덕, 그 복덕은 무량아성지리라. 그러니까 뭐 끊임없이 베풀어 주는데 내 이제 복덕이 생긴다고 좀 수준 낮게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 복덕성이 없기 때문에 그제 그냥 무한히 크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에게 많이 베풀어 주면 그 공덕이 크냐 작냐 물을 줄 모르겠나 큽니다 이랬지. 많이 베풀어 주고도 베풀어 줬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공덕이 크다고 한 것이지. 양무제처럼 많이 베풀어 주고 많이 베풀어 줬기 때문에 공덕이 있다고 한다고 우리 자꾸 법문할 때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좀 낚아 먹으려고. 많이 베풀면은 공덕이 많다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게 유의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그 많은 걸 하면서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이 했는 것이 뭐가 된다? 종래는 큰 공덕이 될 수밖에 없다. 작은 걸 내고도 작은데 집착이 없으면 공덕이 크다 할 것인데 많은 걸 내고도 많은데 집착이 없으니까 그것은 무량 대복등성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금강경 첫 대목이 뭐가 나오지? 첫 대목 어떻게 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부처님의 마음을 향해서 가고 유지하고 부처님 마음을 깨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주색성향 미촉법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탐심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계좌번호 가르쳐 줄까 나갔다 뭐 사온나 대중한테 이런 게 아니고 그래 해도 한 번도 안 살았는데 졸업할 때까지 희한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착각해가지고 자꾸 내인데 뇌물을 자꾸 가져오는 사람 있어. 내인데는 안 가져와도 돼. 안 할까 싶어서 그래 하는 게 내가 뭘 부족한 게 있어요. 충분하다. 예? 그것도 안 하지는 말고 해도 내가 또 다른 데 돌리면 되잖아. 사오지 마라 하지만 에? 가기라는 한 번도 안 사오잖아. 그러니까 내인데 이제 맨날 죽는 거지. 안 사와서 죽는 게 아니고 대중에 해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뭐라 하는 거지. 에? 해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뭐라 하는 거지. 그거는 또 가르쳐서 사실 될 일은 아니라 약 먹어도 뭐 따끔거리는. 대부분은 뭐 여러분들 잘 넉넉히 내가 여러분들 한 사람 품성을 보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보시가 안 되는 사람은 아예 다른 게 되질 않아요. 그건 항상 명심하고 있고. 보시가 안 되는 사람이 뭐 선정 해탈해가지고 대도인이 되겠다. 거짓말이야. 탐심이 드글드글 끓는 삼매가 어떻게 오노? 진심이 끓고 그래. 지 마음에 자 탐심은 어디서 저쪽에 안쪽에서 어디서 떨어져 나오는 마음이에요? 애착하는 마음에서 나온 게 탐심이 많은 것이다. 집착이 많은 것이다. 네. 정리해 줍니다. 진심은 화가 나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정오시면서 싫어하면은 이미 떠나버리고 없는 사람한테도 계속 분한 생각이 들고 이렇거든. 한스럽기도 하고. 그렇지? 그거는 미워하는 데서 온다. 그거는 주체는 없는, 실체도 없는 뭐가 자꾸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 안쪽에 아집이라고 하는 제7식의 작동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하도 삼매가 이래서 무생법인을 얻는다는 것은 뭐가 끊어져 버려야 돼? 7시기가 끝났을 때 그게 무생법인이 이른 체득이 돼서 팔지보살이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무공용지라. 무공용지. 칠지가 마지막에 완성되면 뭐라 그래요? 원행지라 하지. 원행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아집으로부터 원망 같은 소리야. 이제 거짓말쟁이. 전라도 아이가 실상상. 원자는 무슨 원자지? 뭘 원자야, 그지? 뭘 원자, 갈행자. 일반적인 행동으로부터 공덕을 바라고 사소한 이익을 바라는 것부터 멀리 벗어난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 원대한 꿈이 성취되면은 바로 무생법인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또. 예? 그 다음에 칠지가 그 원행지가 되기 전에는 육지에서는 뭘 가르쳐요? 육바라밀 중에서 반야바라밀 아니에요, 그지? 반야바라밀은 현전지라고 하죠. 현전. 영무 그런 이제 기회를 주겠다. 현전, 눈앞에 현전. 현전의 말이 뭔 말이야?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손금을 들받아보듯이 환하게 파악을 한다 이 말이지. 현전지라고 하는 거는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해서 확 비춰본다. 왜 과학수사대가 그 환한 그 프레시 같은 거 비춰가지고 발자국 같은 거 뭐 혈흔 적외선이가 아니 정액을 정액 그 혈흔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거 갖다 막 이렇게 찾아내잖아. 발자국 같은 거 그거 도둑놈들 왔다 가니까 발자국 뒤덮은 거 다 보이대. 그냥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거 불 환하게 하니까 보이대.
그때부터가 이제 팔찌보살이에요. 그래 전생사를 좀 알고 싶고 밀고 들어가고 이런 거는 이제 직지 같은 데도 기록이 되가 있죠. 3년만 해가지고 못 깨친 놈은 내가 지옥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이대로만 공부하면 공부 안 해서 못 가지. 빠른 사람은 일주일이고 좀 둔해도 3개월이면 끝난다. 아주 둔건기라도 3년이면 끝난다. 이렇게 다 얘기하거든. 내가 볼 때는 경전을 보고 이 마음의 이치를 파악하는 데는 막 길어야 10년, 한 3년 정도만 야무지게 보면은 해오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사람. 그러면은 불교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 나머지는 끝장 소멸하면서 제가 정오의 부분은 체득하고 알아주는 부분은 각자의 그 발걸음대로 가는 것이라. 그 대신에 이제 어느 풀을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혓바닥을 확 긁었는데 냄새를 맡든지 뭘 하든지 독초 같은 데는 소가 아무래도 혓바닥이 잘 안 갈 것이라 지도 경험상 아래아식이 축축된 게 되고 혓바닥에 눈 달린 것도 아닌데 그냥 감으로 알아지는 거야. 사람이 딱 만지면은 물리면 죽는다는 걸 뱀 보면 알거든. 그런데 그 현전지라고 하는 거는 환하게 분석한다는 거죠. 그 환하게 알려고 하면은 정조준해가지고 백발백중을 하려면은 사격 선수가 뭐까지 멈춘다. 숨도 멈추고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손가락으로 당길 때 어떻게 당긴다? 위에 동전 넣고 탁탁 많이 쏘봤잖아. 손가락 어때? 힘 다 빼고 그지? 그렇게 땅 쏘면 그냥 정확하게 들어가잖아.